10차시 1강 점포조사 및 경쟁점 조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포조사, 경쟁점 조사가 직업선택, 직업선택을 한번 좀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직업,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평생 현역이다. 평생 현역. 평생 현역이에요. 평생 현역이기 때문에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직업 선택할 때 겸업 금지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회사를 다니면 그 유사한 거를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많은 대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많은 회사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다른 잡을 못 갖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유독 할 수 있는 건 뭐냐? 부동산, 투자는 어떤 부동산 증권이든 투자는 겸업 금지 조항이 아니다. 이걸 내가 얘기하려고 지금 직업 선택까지 얘기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떤 다른 일을 하더라도 상권 분석, 입지 분석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어떤 하나의 직업으로서 부동산 투자자로서의 직업, 이거를 갖는 것은 어떤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제안을 해보는 거야. 나는 상권 분석을 통해서 점포를 개설하겠다. 내가 식당을 차리는데 상권 분석을 통해서 점포를 개설해야겠다. 그런 입장이 아니라 투자자로서 상권 분석, 입지 분석을 통해서 잡으로서 하나를 갖는데 상권과 입지 분석을 공부하겠다. 이런 역할 대단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엔잡러라는 게 있잖아요. 엔잡러. 왜냐면 직업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거야.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한다. 직장도 다니고 투자자도 하고 증권도 하고 임대업자도 하고 그 다음에 오토로 가게도 하나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 직장을 놀러 다닌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루팡처럼 다닐 수 있잖아요. 루팡이 뭔지 알아요? 월급축 내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월급축 내면서 다니라는 건 아니야. 월급축 내면서 다니라는 건 아닌데 직장을 재밌고 어떤 스포츠 하듯이 기분 좋게 직장을 나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엔잡러가 되라. 이런 부분을 어떤 상권과 입지 분석을 통해서 직업을 한두 개 더 만들어 가지고 경매를 한다든지 부동산 투자자가 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본업 이외의 직업을 가져라. 이런 부분을 부탁스러워니다. 그래서 엔잡러 부자 프로젝트, 부자 엔잡러, 어떤 27세의 경매에 달한 부동산 공부 단단히 하자. 이런 부분으로 내가 여러분들의 어떤 책 선전하는 거 아니야? 경매에 달인되고 부동산 단단히 해서 엔잡러가 되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한 자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좀 달라지면 자산 기준으로 1%가 되려면 자산 1%가 되려면 아무리 좀 1%가 돼도 한 40억 정도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1% 안에 든다. 그 다음에 은행에 한 10억 정도 금융자산 놓아두면 1% 내에 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자산 기준으로 1% 되기 위해서 직업을 여러 개 가져가지고 복수의 잡으로 생활하는 부분으로 상권 분석과 입지 분석 이런 부분을 좀 입했으면 어떨까 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는 당신이 엔잡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거를 우리가 이번 학습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부자 되는 방법을 좀 연구해. 무슨 내 가게 좋은 자리 찾는 방법 이런 방법이 아니라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나는 임대 수익자다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 벌다는 건데 돈과 행복과 관계다 한번 보자고. 돈과 행복. 항상 물질적인 소득이 항상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삶의 만족도와 이것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거야. 못 사는 다른 나라도 행복한 사람 많고 우리나라도 행복한 사람 많고 물론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높다라는 건 알려져 있지만 어찌됐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지만 경쟁 관계에서는 행복을 갖다 줘요. 우리나라가 전체 행복하느냐 안 하느냐는 돈과의 관계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남보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이거는 행복한 거야.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연봉 1억이에요. 근데 내 친구가 연봉 1억 2천이다. 1.2억이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거야. 근데 내가 연봉 8천이야. 근데 내 친구들이 다 연봉 5천이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다. 좀 그래 놀부심보인가? 그런데 내가 놀부심보가 아니라 돈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창출한다는 거야. 내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이. 내 말로 착각하면 나는 여러분 그렇게 나쁜 사람, 나쁘다 좋다는 의미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연봉 1억일 때 친구가 연봉 1.2억이면 기분 나쁘고 내가 8천인데 친구가 1.5천만 원이면 기분 좋다라는 거야. 더 행복하다라는 거야. 그런 부분을 연구 결과 보고서로 냈다는 거지. 근데 왜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느냐? 왜 돈을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정신물리학자가 다람쥐, 쳇바퀴 돈다. 익숙해진다는 거지. 돈은 익숙해져. 돈은 있으면 익숙해져 가지고 행복과 거리가 멀대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는 뭐냐? 물건이 아니라 친구를 사라는 거야. 돈 있으면 친구한테 밥 사, 술 사라는 거지, 내가 이 얘기는. 그래서 뭐라고? 박사 후에 밥 사, 밥사 후에 술 사, 술 사 후에 뭐가 있어요? 봉사가 있대. 그래서 봉사해라. 경험은 사회적 가치. 봉사해라 얘기 되잖아. 봉사해라. 남을 위해서 좀 돈을 투자하라. 봉사하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돈은 지금 비용을 지불하고 그 이후에 소비하라. 그 얘기가 뭐냐면 예약 구매하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야. 예약 구매. 예약 구매라는 게 뭔지 알아요? 부동산 투자에서 예약 구매 뭐예요? 갭 투자하라. 그러면 행복하다 이런 거야. 내가 집을 나중에 들어가는데 지금 돈 없으니까 돈 50%만 가지고 전세 끼고 집 사놓으면 내가 나중에 들어갈 거를 생각하면서 기쁘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야. 갭 투자. 갭 투자해 놓으면 행복합니다. 지금 비용을 지불하고 그 이후에 나중에 내가 소비하는 거야. 나중에 입주하는 거야. 그런 소비, 이런 소비가 행복을 가져. 내가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 요즘 얼쭉 안하는 거 알아요? 얼쭉아?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그런 것처럼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이런 말이 있어요.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데 신축 아파트 들어가려면 몇 년 걸려? 당첨해가지고 하면 5년 걸리잖아. 5년 동안 행복하고 있다가 신규 아파트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투자 안 하는 거지. 오늘의 결론은 내가 막 돈과 행복이 어떻고 저쩌고 한 거야. 근데 그 결론은 뭐야? 부동산 투자를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신규 아파트라든지 미래를 위해서 좀 투자해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거야. 지금 돈과 행복을 이야기하는 철학자의 공자님 말씀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5년 후에 들어가는 행복감을 지금도 행복하면 기다리는 행복도 있으니까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라 이런 거야. 점포조사. 점포는 매장을 평가하는 거야. 매장을 평가하는 거는 고객 입장에서 매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내 입장에서 점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점포를 조사하러 갈 때는 우리가
점포, 어떤 커피숍이면 커피숍, 슈퍼마켓이면 슈퍼마켓, 점포를 조사로 갈 때는 고객이 점포를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간주해서 점포가 전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주차장 간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입구 들어갈 때 어떻게 느끼는지, 매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집기는 어떻게 구성됐는지, 거기에 집기의 상품은 어떻게 진열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고객들의 서비스는 어떤지, 그 다음에 물건 사가지고 나오는데 포스 언니는 찡그리고 있는지, 인사를 잘 하는지, 요즘에 버스 기사들도 내리면 내리는 대로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물건 사는데 계산하면서 인사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설비라든지 사용 가치 확인 이런 거를 통해서 여기가 고객이에요. 고객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점포를 조사를 하는 거야. 고객의 시각으로 점포를 조사한다. 그래서 점포를 조사하는데 그런 주차, 뭐 진열, 집기 이런 걸 아주 좋으면 5점, 나쁘면 1점 줘가지고 여러 항목을 통계를 내서 이 점포가 몇 점이다. 이렇게 해서 점포 조사를 객관적으로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체크리스트별로 점포를 평가하는데 극히 좋으면 건전, 보통, 요주의, 요정물 뭐 이런 식으로 점수화해서 자가진단 차트를 만든다는 거예요. 점포 운영 진단은. 그래서 점포 자가진단 차트는 뭐 이런 거야. 전단, 먼저 고객을 보면 전단에 대해서 전단은 얼마나 발행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야. 전단. 그 다음에 점포명은 제대로 표기가 됐는가. 어떤 때 전단 만들다 보면 자기 점포도 이름도 빼먹고 전단을 출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업시간 이런 것들을 잘 표시해서 광고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카드 사용이라든지 행사상품, 주력상품이 무엇인지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간판 주차장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점포를 우리가 고객들이 가장 먼저 바라보는 거는 간판, 주차장. 간판이 불도 안 들어오는 간판 내걸고 장사하는 사람들 많아. 그래서 요즘은 타이머로 맞춰가지고 몇 시 되면 자동적으로 불 들어오게 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주차장이 전면에 있어야 되는데 후면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 주차장은 잘 돼 있는가. 점포명과 업종은 간판에 있는지, 주차장은 주차하기 쉬운지, 자전거 보관소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점포를 관찰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점포 입구는 항상 기본적으로 시스루 보여야 된다. 점포 밖에서 안이 보이는 게 기본이고, 무슨 슈퍼마켓, 식당, 커피숍, 뭔 점포를 하도 그 점포 앞에서 그 안에 내부 시설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시스루 관점이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매장 안이 안 보여지는 그런 매장은 요즘은 거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털어내야 되는 거야. 매장을 막혀져 있는 매장을 인수해갖고 자기가 매장을 오픈하면 그 매장을 털어내는 거야. 그래서 보이도록. 그래서 입구는 찾기 쉬운가? 입구는 한 개만 있는 경우가 입구, 출구 이런 거 있어도 입구가 막 여러 개 있으면 분산돼. 그러면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입구가 여러 개 있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세세한 부분으로 우산꽂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입구에서 해결을 손님 맞을 준비, 고객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입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매장은 한번 둘러봤을 때 매장 분위기가 밝은가, 조명은 어떤가, 조명, 그 다음에 주통로는 어떤가, 통로는 막고 있지 않은지, 바구니라든지 쇼핑카트 이런 것들이 넉넉하게 잘 정리정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본다는 거죠. 그리고 집기 같은 경우에도 청결한지 먼지가 그냥 수북이 쌓여가지고 먼지가 수북이 쌓인 것을 털어지지도 않고 그냥 점장이라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거기 일하는 사람이 그냥 뭐 먼지가 휘날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청결해야 돼. 청결한가? 자, 어떤 식품, 의류도 마찬가지. 의류도 매장은 청결한 매장이 돼야 돼. 청결한 매장.
청결한 매장 1번이다. 그 다음에 주력 상품 가격대는 진열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판매사원이 삐소를 짓고 있는지, 복장은 청결한가.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액세서리를 뭐 어떻게 하라, 누주를 뭐 어떻게 하라, 막 이런 거, 뻘건 거 하지 마라, 막 이런 것도 아니야. 옛날에는 액세서리 하지 마라, 누주 빨간 거 하지 마라, 뭐 치마를 너무 높게 하지 마라. 막 제가 신입사원 때는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객 맞을 준비가 된 복장으로 고객을 맞고 있는지, 고객이 눈이 맞출 때마다 빵긋빵긋 웃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점장이나 시장 조사하는 보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 시장 조사 100번 해도 헛일이라는 거지. 점포 진단은 또 고객에게 접근하는 타이밍은 적절하는가, 그 다음에 고객의 용도 목적에 맞는 포장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 고객 응대는 잘하는가, 그 다음에 설비들이 영수증은 잘 전달되고 있는지, 입구 공간을 혼잡하지 않는지, 막 이런 어떤 설비 시설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비닐봉투 같은 거 요즘은 이제 그 재사용 문제 때문에 못 사용하게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뭐 흡연 장소, 화장실, 특히 화장실을 청소가 잘 돼야 돼. 화장실. 휴지 좀 아끼려고 화장실에 휴지 비치도 안 해가지고 고객들로 하여금 쌍 고객 소리 듣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화장실 고객이 훔쳐가면 얼마나 훔쳐가겠어. 요즘에 공중화장실도 다 휴지 있는데, 판매시설 화장실에 화장장을 없고 화장지 가져가려면 카운터에서 찢어가지고 가라고 말이야. 그런 서비스를 하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런 정도 장사하려면은 장사하지 말아야 돼. 장사를 하려면은 상인정신으로서 기본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사를 해야 되는 거지. 고객이 화장지 숨겨 가져갈까 봐서 겁나 하는 사람이 고객을 상대로 한다고? 이야, 고객 10번 가져가라고 그래. 10번. 나는 10번 가져가라고 그래. 그 다음에 사용 가치, 고객이 불평불만에 대해서 즉시 대응하는지, 고객 카드는 발행하고 있는지. 불평불만 즉시 대응 되게 중요한 게 뭐냐? 불만 즉시 해결이다. 3변하는 거야. 즉시 해결 못하면 사람을 바꿔서 해결하는 거야. 장소를 바꿔서 해결하는 거야. 시간을 바꿔서 해결하는 거야. 고객 컴플레인이 있을 때 3변주의라고 그러는 거야. 3변. 고객이 와서 컴플레인을 제기해. 즉시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안 돼. 그럴 때는 사람 바꾸는 거야. 점장님 보내는 거야. 사무실로 데리고 가는 거야. 장소를 바꾸는 거야. 지금 바쁘니까요. 30분 있다가 사무실로 모신다든지, 진정을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물 한 잔 마시고 있다가 오시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 바쁘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물 한 잔, 뭐 따뜻한 물 한 잔 준다든지 커피를 한 잔 준다든지 주어가 마셔가지고 흥분된 고객을 쫙 가라앉히고, 그 고객이 긴장이 딱 풀렸을 때, 우리가 고혈압 재는데도 15분 있다가 혈압 재잖아. 그러니까 고객 흥분해 있으면 15분간 딱 앉혀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불만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즉시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점장이 다가가면 해결이 된다. 그다음에 매장에 이제 진열 체크를 하는 거야. 응? 이렇게 지금 뭐 주차장 입구, 뭐 매장 보고, 설비 보고, 직원 친절한 거 본 거는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본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상품에 대한 거는 상품 조사를 잘 해야 되는 거야. 상품이 진짜인 거지. 알깡구를 잘 봐야 되는 거지. 응? 아무리 불친절해도 상품이 좋으면 고객은 오게 돼 있어요. 불친절하다고 그 점포 안 가나? 고객의 소리 신문고에 올려고 그 점포 직원을 바꾸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진열, 첫 번째 보기 좋게 진열하는 거야. 물리적으로 쉬운 진열인가. 유효 진열 비법을 넘어가지고 고객이 너무 상품을 내리는데 높게 진열되어 있지는 않은지, 관련 상품별로 연관 상품이 효율적으로 진열되어 있지 않은지
보기 쉽게 진열되어 있는가, 심리적으로 쉬운 진열인가, 사지 않아도 고객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진열, 그 다음에 소도구라든지 보조기구를 활용한 진열, 그다음에 보기 쉬운 진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런 것처럼 보기도 좋은 상품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된다는 거죠. 상품 형태가 큰 것은 뒤쪽으로 보내고, 가격이 비싼 것은 뒤쪽, 싼 것은 앞쪽, 색채가 밝은 것은 뒤쪽, 어두운 것은 앞, 뭐 이렇게, 이런 방법은 조금 바꿔도 되지만, 가격이 비싼 것은 뒤쪽, 싼 것은 앞쪽,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방법으로 상품을 진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지기 쉬워야 돼. 보기 좋은 진열보다 만지기 쉬운 손으로 잡기 편해야 선택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비싼 거, 양주, 슈퍼마켓 같은 데는 특히 양주 그거 훔쳐갈까 봐서 포스에다 넣어놓고 팔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좀 안 돼. 양주 뭐 누가 훔쳐가요. 요즘 양주 훔쳐가다가 자기다 팔자 뭐 직장 때려칠 일이 있어. 양주 한 병 30만 원짜리 뭐 30만 원짜리 뭐 15만 원짜리 발렌타인 뭐 17년산 15만 원밖에 안 가잖아요. 그 15만 원짜리 발렌타인 하나 훔치려다가 뭐 내가 도둑놈으로 몰려가지고 직장에 소문내가지고 회사 잘릴 일 있어요? 그럴 사람 없다고. 안 가져간단 말이야. 근데 암 진열해놔. 감춰놓고 안 팔고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구분하기 쉬운 진열해야 된다. 상품, 비슷한 상품끼리 연관 진열하고, 다른 상품 다르게 진열하고, 그 다음에 청결하게 진열해야 된다. 청결한 매장을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점포 예간을 잘 봐야 돼. 점포 예간. 응? 점포 예간뿐만 아니라 만약에 롯데 슈퍼, GS 슈퍼, CU,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 그러면 세븐일레븐 싣고 다니는 그 트럭들 있잖아요. 지입제 차량. 그런 차도 깨끗하게 좀 하고 다니라고 그래야 돼. 그게 그 점포의 얼굴이잖아. 근데 막 눈 맞고 비 맞고 먼지 묻은 막 CU 차 끌고 다니면 고객들이 쟤들 봐라. 야, 저 정말 사고 싶겠냐고. 그래서 점포 예관은 깨끗하게 청결하게 주변 도로 상황은 양호한가? 응? 자전거 고객의 통행을 방해하지는 않는가? 비 오는 날 주변 도로 물 웅덩이 같은 건 없나? 물로 막 탁 튀겨가지고 내 차 장 다 버린다든지 내 옷 다 젖진 않은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보지 않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처삼천 논매듯이 매장을 보면 아무리 백날 매장을 돌고 돌아도 고칠 것은 하나도 없는 거야. 고칠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예리한 시각으로 고객의 관점에서 매장을 한번 둘러보면 한 바퀴 돌 때마다 고쳐야 될 게 100가지씩 나오는 거야. 그럼 점장이 아침에 출근해서 밥도 안 먹고 저녁 때까지 근무하고 가고 그래. 그래가지고 저어떤 점장이 그렇게 근무해야 점장 뒤를 바라보고 직원들이 점장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근무를 하는 거야. 점장이 그냥 밥만 먹으면 막 디비저 의자에 앉아 있으려고 그러고 그냥 매장을 안 가고 그러면은 바로 다음 사람이 점장 되면 나도 우리 옛날 점장이 그러더라 가지고 바로 그 병원군 바이러스는 따라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다음에 점포명 표시간판 이런 것들이 또 시계 같은 것도 정확한가. 특히 야간에 밝기. 그다음에 차양막 이런 건 더럽지 않는가.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운반 출구 같은 쓰레기. 그다음에 그 소각장 같은 거 불난단 말이야. 소각장에 박스 이런 것들이 잘못 관리하면 거기서 불 나게 돼요. 불 나면은 어떻게 돼? 점장 잘리는 거야. 회사 못 다니는 거고. 아무리 좋은 회사도 불난 점장을 용서해 줄 점포는 없어요. 그 주차장은 휴지가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표시는 선명한지, 매장으로 가는 길은 잘 되어 있는지, 매장으로 점포 가는 길이 잘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매장 출입은 용이한가, 그 다음에 환기는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점포 내 환경도 이제 천장, 바닥 뭐 이런 것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천정, 점포 내 조명은 적절한지,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같은 데서 오염은 묻어 있지 않는가. 스프링클러 같은 것들을 잘 닦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방화용 칸막이, 재현 칸막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천장에 더러운 물건이 매달려 있어 떨어질 낙하할 위험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세심한 관찰. 그리고 바닥도 울퉁불퉁한가, 그 다음에 카트를 끌고 점포를 달릴 수는 있는지, 그 다음에 섬진열, 돌출진열은 너무 많지는 않은가, 고객용 화장실은 청결한가, 뭐 이런 부분 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 포스라든지 카운터 주변도 세심하게 봐야 돼. 계산대 밑은 깨끗한가, 천장에서 내려온 배선이 튼튼하게 재어져 있는가, 명절용 뭐 특수용 계절 지난, 날짜 지난 고진물, 날짜 지난 행사 게시물, POP 이런 것들이 아직도 부착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보는 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광고 같은 경우에도 오탈자는 없는 건지, 사투리로 어떤 POP를 게시한다든지, 더럽혀진 POP를 사용한다든지, 천장에 매단 광고가 너무 많지는 않은가, 무당집처럼, 무당집처럼 막 천장에 덜렁덜렁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설비도 조명은 작업하기 편리한가, 냉염수 처리 장치는 제대로 작동되는지, 저울 같은 것이 포스하고 잘 연결이 되는지, 그 다음에 비품도 사용하기 충분하게 되어 있나, 트레이라든지 랩 편리한지, 아주 세세한 내용이 보면 한 가지 한 가지 품목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슈퍼마켓용으로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꼭 슈퍼마켓이 아니어도 식당은 식당에 맞게 여기 이런 부분을 응용해서, 여기에 있는 체크 항목 이런 것을 응용해서 그 품목에 걸맞게 해주면 된다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이 교환은 정말로 디테일하고 어떤 그 자세한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전한가, 콘센트 스위치 안전성은 먼지 묻어갖고 불날 수 있어요. 특히 소매점에서는 불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칼의 사용법은 정해져 있는, 작업하기 좋은 밝기인가, 그 다음에 위생 문제, 위생. 저같은 위생, 노루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막 겨울에도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생 문제, 그 다음에 특히 식중독 사고 같은 거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깨끗하고, 어떤 개인 위생, 어떤 작업장 전체 위생과 개인 위생을 같이 바라봐 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포스 주변도 계산대는 깨끗한가, 포장용 테이프는 준비되어 있는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판매 사원들의 단정한 복장이 정해진 복장을 입고 있는가, 두발은 정해져 있는가, 외출 규정을 엄수하고 있는가, 지시에 대한 보고는 있었는가, 식사의 규정을 지키고 있는가, 뭐 고참이라고 해서 막 1시간 반 식사 갔다 오고 늦게 들어온 신입사원은 30분 만에 밥 먹고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그냥 조직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드는 사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원을 관리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런 사원을 관리하지 않으면은 요즘은 조용한 퇴사, 조용한 퇴사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신문고에 올리고 이렇게 퇴사했어. 근데 요즘은 조용하게 퇴사하는 거야. 아무 말 없이 내일부터 안 나와. 그럼 누구만 힘들어?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만 힘들어. 본사에서 사람 뽑을 때까지 3달, 6달 기다려야 되는 거야. 예고된 퇴사. 제가요 1년 후에 결혼을 하니까 사람 받아놓으세요. 내가 6개월 있다가 사직할 겁니다. 그러면 본사하고 조율해서 사람을 받으면 되잖아. 근데 직원들의 불협화음으로 있어서 내일부터 그냥 얘네들 힘들어 봐라. 그래 조용하게 카톡 조용하게 그 탈퇴하는 거 있죠. 카톡 감옥에서 요즘 조용하게 탈퇴하는 게 있어. 그러듯이 조용한 퇴사가 요즘 유행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있는 사람 힘들어지는 거야. 본사에서 사람을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뽑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접객 서비스는 고객을 기다리는 자세는 정확한가. 인사는 청아한 목소리로 잘 들리는가, 밝은 표정은 밝은가, 인사는 정해진 형태로 하는가, 고객을 보면서 인사하는 건지
그냥 땅바닥 보면서 그냥 뭐 지일하면서 인사, 그냥 건성으로 하는 건지, 적객 전반에 고객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그리고 계산은 등록하는 자세는 적당한지, 금전수수는 복창을 통해서 10,000원 받았습니다. 5,000원 거슬림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지, 신용카드 받았습니다. 넣어주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카드 챙겨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 카드 뽑아가지 않은 고객들이 많잖아. 카드 챙겨가십시오. 여기까지 멘트를 날리는지 이런 부분을 생활화해야 되는 거야. 맨날 하는 거지만 그 고객은 오늘 처음 온 고객이거든. 그래서 일반 식품은 선입선출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상품에 먼지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칸막이에 파는 더럽지는 않은지, 선반은 더러운 곳은 없는지, 뭐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로서리는 일배식품이라는 게 있어요. 일배달식품. 일배달식품은 특히 유통기간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매장이 있으면 직원이 10명이다 그러면 유통기간 실명제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유통기간 점검 실명제 이런 거를 해가지고 1번 직원은 1번 섹터, 2번 직원은 2번 섹터, 3번 직원은 3번 섹터 이렇게 해서 유통기간 이런 것들을 나오지 않도록 매일 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일배식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자, 라면 이런 것들 특히 6개월만 유통기간이거든. 그러면 라면 이게 여름에 먹는 라면이고 겨울에 먹는 라면이 있잖아. 응? 새우탕면 같은 건 어때? 뜨거울 때 많이 먹잖아. 비빔면 같은 건 언제 맞아? 여름에 많이 먹잖아. 그러면 겨울에 비빔면 날짜 지난 거 많이 나올 수 있고 여름에 새우탕면 같은 경우에 날짜 지난 거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경험이 없으면 몰라요. 저처럼 현장 경험이 많고 이게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진짜 그래서 점포를 컨설팅 해줘야 되는데 많이 안 불러주네. 내가 이제 점포를 딱 가보면 한 번 돌아보면 진짜 지적해야 될 게 100가지 이상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점포를 나 같은 사람한테 한번 보고 지적질 해주라고 하면 내가 잘 지적해가지고 매출을 10%에서 20% 올리는 거는 금방 올려줄 수 있는데, 응? 그래서 과자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판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생과자 같은 경우에 또 칸막이 판은 깨끗한가, 매장 전체적으로 상품 관리는 배려되어 있는가, 더러운 가격표는 늘어서 있지는 않는가 이런 걸 보라는 거지. 그리고 자파 같은 경우도 다 볼 게 있는 거야. 자파는 유통기간도 없고 신선한 식품이 아니니까 대충 나눠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자파도 규격에 맞는 건가? 특히 어린이용품 같은 거는 KS 정품인지 선입선출 되어 가는지, 그 다음에 청결하게 먼지는 쌓이진 않는지, 더러운 POP 광고는 없는가, 철진한 거 없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기에 편리한 진열해야 된다. 그로서리 전반으로 고객들이 매장을 둘러봤을 때 고객들이 매장이 보기에 편해야 돼. 상품을 선반 앞부터 진열되고 있는가, 전진 입체제 앞에 전면에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앞면면 앞에 거 상품 빼가는데 뒷면이 내려오면 좋은데 안 빼놓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진열에 안정감이 있는가. 특히 트레이 진열에 대한 연구를 하고요. 트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더미하고 트레이라는 보조 집기가 있는데 슈퍼마켓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진열한가. 그러니까 더미 같은 거는 뭐냐면 선반이 있으면은 10개 진열을 해야 되는데 10개 진열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더미 넣어놓고 한 3개만 진열해도 많이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라는 게 더미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선택하기 쉬운 진열을 해야 돼요. 상품을 고객들이 선택하기 쉬운 진열을 해야 되는 거야. 매장에서 고객이 선택하기 쉬워요. 집기 쉬워야 되는 거지. 진열 때는 튀어나온 이온물은 없는가. 잡으려고 그러는데 내 손에 물이 묻는다든지. 그러죠? 그 다음에 상품 보충 시 빈 골판지 같은 게 처리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 통로에 상품을 방치해둬가지고, 고객들 동선에 방해되는 것은 없는지.
그 다음에 카트가 안전성은 있는지, 예? 계단의 손잡이 바닥은 안전한가, 장애인, 그래서 슬럼프, 우리가 보통 슬럼프라는 게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슬럼프가 있어요. 그런 슬럼프에 맞게 상품이 어떤 동선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즐거움이 있는 진열이다. 엔드 진열에 대한, 엔드라는 게 이제 전면에서 보면 전면에 보이는 진열, 집기에, 그거를 이제 어떤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걸 팔기도 해요. 한 달 동안에 팔면서 진열 장려금, 이렇게 돈 받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제일 좋은 자리는 마트나 이런 데서 제일 좋은 자리는 서로 그 자리 상품 진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자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상품을 싸게 팔든지 어떤 한 달 동안에 진열 장려금을 내고 그 공간을 쓰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컬러 컨트롤에 대한 연구를 컬러 진열을 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훅 진열이나 그 다음에 스트로 진열, 뭐 여러 가지 진열하는 방법, 진열하는 방법, 후크 진열을 잘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게 그러면 시식대가 있으면 시식대는 청결한지. 시식대가 청결해야 되지. 그리고 시식은 눈치 주지 말고 좀 많이 먹으라고 그래야지. 시식 좀 하는 걸 가지고 막 고객들이 좀 먹는 걸 가지고 그거를 막 눈치하고 왜 이렇게 고객, 동양아치한테 동양주 주지 시식하라고 되겠어요? 특히 비싼 상품, 삼겹살 이런 거 좀 구웠다고 좀 크게 좀 썰어서 제대로 된 한 입을 먹어보게 하라고 그러지. 막 조그만 간에 기별도 안 가게 뭐 시식을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시식 행사 이런 거는 안 하니만 못하다. 시식을 하려면 시식을 제대로 해서 고객들이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근데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를 먹어도 좀 제대로 먹게 시식을 해줘야 되는데 뭐, 이야, 그 아까워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근무 규정은 타임카드 체크 시 복잡한 규정과 그다음에 담당 구역 이탈할 때 룰은 잘 지키고 있는가, 출장 보고서를 잘 제출한가, 사내 쇼핑 규정, 특히 쇼핑하는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야. 직원들이 아무 때나 좋은 물건을 직원들이 다 사가고 고객들이 잘 나오면 없는 그런 몰상시간 점포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좋은 상품, 양질의 상품은 고객이 사게 하는 거야. 고객이 사게 하고 직원 쇼핑 시간은 별도로 주어가지고 직원들은 나중에 쇼핑하도록 하는 거야. 건강진단, 보건증 같은 거, 식품매장, 보건증 같은 거를 제대로 비치하고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의 안전. 고객은 고객이 안전하도록 해야 돼. 고객이 넘어진다든지, 넘어질만 해서 넘어져도 그건 넘어진 거야. 90살 먹은 할머니가 넘어졌다고 그래서 노인이 넘어졌다고 그래서 그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100살 먹은 노인뿐이든 어린애든 우리 매장에 온 고객은 안전하게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안전한 고객의 안전성이 담보된 진열과 동선, 손잡이, 이동 카트 배치, 모든 것들이 고객 안전 우선이다. 고객 우선, 안전 우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안전이 생활화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종업원도 안전해야 되는 거야. 고객 안전, 내부, 외부 고객.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그래? 이해관계자의 관리, 안전성을 말하는 거야. 고객도 관리하고, 고객은 고객대로, 고객은 고객대로,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모든 협력업체, 우리 회사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자 모두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요즘 관리 업무가 바뀌었어요. 어떤 특수한 사람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와 관계되는 이해관계자를 관리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영어로 스테이크홀더라고 그래. 스테이크홀더가 뭐예요? 펫 띄우는 거야. 카지노 같은 데서 판 돌리잖아. 복권 당첨할 때
자, 1조 추첨합니다. 1조 2천 몇백 번 뭐 그렇게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판 돌리면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 주주, 여기 고객, 협력사, 모든 이해관계자. 이거가 스테이크홀더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스테이크홀더를 관리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장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그럴 때 스테이크홀더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점포조사 및 경쟁점 조사에 대해서 더 심화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